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 과정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의 완성본을 그냥 직접 바로 만드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날것의 느낌이 좀 강할 것 같아서, 그래도 어차피 한번 유튜브 열어봤는데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툴을 제대로, 그러니까 작업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 혹은 어떻게 빠르게 만드냐, 이 부분을 좀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제작하는 방식에 조금 더 효율성을 줘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선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자료들 형태가 그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제가 이거 원본 링크는 남겨드릴게요. 경제정책 시계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되게 운 좋게 찾게 됐는데, 어떤 정책이 있으면 사실 그 정책이 뿅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전에 히스토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연도별로 변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이트에서 참고해서 가지고 온 형태로 구성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거쳐왔는지를 계단식의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마인드가 좀 보였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고쳐야 되느냐? 가장 처음에 공감해야 될 부분은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게 자꾸 눈에 걸려요. 그러니까 눈에 걸린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앞쪽에 텍스트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좀 큰 형태의 도형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좀 흔히 있어 보이는 자료,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제 블로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도식화의 개념에서도 이런 자료들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예쁘게 만든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식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일단 케이스도 다양한데 접근하는 유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발전 단계라든지 진행 과정들도 제가 종종 다루는 케이스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성장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점차 증가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이런 자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또 동시에 봐달라고 하기에는 사람 눈이 두 방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장표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좀 높습니다. 저는 이 모양도 마음에 드는데요. 아마 이런 도형들을 뒤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좀 임팩트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 꺾이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개로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변수가 만약에 생긴다고 치면 이 공간에 좀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 즉 성장하는 형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도형의 경우에는 요 정도로 많이는 잘 안 잡아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많아봤자 한 5개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5단계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성장한다라는 개념이랑은 또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디자인 요소들을 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겼거든요. 원본에 있었던 자료에서 만약에 이걸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요소들을 쓰는데, 첫 번째가 슬라이드 바깥에 있는 자주 쓰는 컬러랑 텍스트들을 일단 세팅을 해 놓고요. 그 다음 단계가, 만약에 이거 쓰는데 사진을 좀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사진도 이 단계에서 가지고 오기는 해요. 여기에서 일단은 배경 스타일을 다르게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들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각 텍스트들이 이거 내용을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2013년이랑 17년 사이에 뭐가 있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된 종합계획이 발표된 거는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나름 강조가 돼 있죠.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제3차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서 22년이 아마 적용 기간일 건데 이게 발표는 2019년에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한중일 환경협력 이 부분도 2021년에 공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도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런 텍스트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메인으로 잡아놨으니까 얘네들을 전면에다가 내세우고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도형에다가 집어넣고 그 도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가적인 내용들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원본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그룹화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바깥에다가 일단 빼주시고 작업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디테일한 메뉴 설명은 이번에는 좀 뺄게요. 혹시 보기 불편하거나 아니면 관련 메뉴가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룹화해서 한번 넓혀주고요. 자, 그리고 전체를 좀 낮췄다가 두세 번째 도형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만 따로 높입니다. 여기서는 최대로 그냥 높여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로 중점을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연도랑 같이 밑으로 까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은 연도별로 뭐를 했다라는 게 중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의 기본 계획이나 이런 그 내용들을 만들었다라는 게 좀 더 중점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을 한번 잡아볼까요? 기본형의 도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로 일단 늘려놓고요. 뒤에 있는 도형들은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특정한 구간의 사진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뒤에서 분위기를 살리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투명도를 좀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배경에다가 해당 내용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도형 병합에서 교차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라는 기능 가지고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총 3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도형에다가 이거 좀 보이기 쉽게 여기도 투명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실 이제 본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거나 이런 강의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메뉴를 좀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단축키로 실제로 활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근데 또 모르죠. 나중에는 또 방식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 두께를 좀 두껍게 잡아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글자들을 이렇게 넣을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우선은 도형 자체에 배경색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검정색으로 일단 잡아주고요. 투명도는 30%.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상대적으로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는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 텍스트들을 넣을 건데 강조 스타일 하나 이제 가지고 왔고요.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일단 잡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 첫 번째로 제5자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 그래서 걔 중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런 툴을 굳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죠. 파워포인트를 왜 다시 강의를 굳이 들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부족한 툴이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남들 의견 듣지 않고 들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강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이거 좀 두 줄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그대로 두긴 하는데 너무 좀 안 맞다 싶으면은 다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한중일 환경협력. 그래서 한번 그 슬라이드 안에 특정한 텍스트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슬라이드 안에서 계속 복사해서 활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연도로 일단 써볼까요? 저는 사각형은 사실 잘 연도 표현으로는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좀 각져 있는 요 도형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색상을 일단 바꿔주고요. 첫 번째가 2014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강조 스타일 집어 넣어주고 흰색으로 바꿉니다. 이거 뭐 뒤에 연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2014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변수가 생기죠. 제가 그냥 일부러 두긴 했는데 그 텍스트 박스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네, 요거 내려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할 때 굳이 막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런 뉴스레터나 이런 작업들이 사이드 잡에 해당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좀 뭐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회사에서는 그냥 수정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이 수정을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작업한 거 다시 수정해 달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 마음에 꼭 들게 뭐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작업하다 보면은 다른 대한 말을 하다 보면 요거 신경 쓰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가지고 저도 고민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녹색 제품 제조 요거는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꼭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발명가를 잊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컨트롤 C, 컨트롤 V 발명가분 성함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간의 거리가 좀 멀 때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참여 기업 확대 그리고 지금 연도 앞에 글자들이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연도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랑 같이 붙여가지고 뒤에 이 줄이 이 그린카드라는 글자가 연도 쪽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그냥 따로 떨어뜨려도 되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못 떨어뜨려서 또 여기에서 그냥 스페이스바 한 번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기능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결과물을 좀 비슷하게 만드는 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2012, 2013, 2014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또 복사를 해서 복사하고 이동시킬 때는 컨트롤 쉬프트 키 기본으로 눌러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수평 수직으로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고 딱 줄 맞춰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는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용을 사실은 이 디자인 자체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요청하신 원본에서 딱 이 계단 모양만 따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디자인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2014 그러면 여기에서 2018 요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좀 당겨서 줄 간격을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들도 좀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 2019년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여긴 또 두 개가 있네. 여기에서 하나는 2020이고 나머지 하나가 2021. 그래서 슬라이드는 가능한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슬라이드 안에 여러 내용이 겹치지 않고 저는 지금 원본은 바깥으로 꼭 빼놓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강의를 할 때는. 2021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작업을 해야 아마 처음 파워포인트 작업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오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능한 오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뭐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방법이 없죠. 근데 저도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오타 많이 내는데 어떨 때 오타 많이 내냐면 밤새 쓸 때 오타 정말 많이 냅니다. 제가 사실은 외주를 좀 거절하기 시작한 것도 그 밤샜던 경험 때문에 개인 외주는 지금 웬만하면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밤이 새고 나면 이게 손과 뇌가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신경 써서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타 많이 난 것 때문에 이제 그 견적 다시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오타는 어쨌든 제 문제니까 그렇죠. 그럼 밤새는 일을 제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디자인 업무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제가 뭐라고 이제 건방지게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밤새지 마십시오.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지금은 웬만하면 저도 막 일찍 자는 편은 아닌데 새벽에 자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좀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다운되는 이유는 강의를 한다고 생각할 때랑 작업할 때랑 목소리 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강의를 하고 온 바람에 목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라데이션을 좀 높여요. 보통 배경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라데이션 잡아가지고 사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텍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요거를 그냥 서식 복사를 좀 해보면 아마 텍스트 그러니까 상단의 요 부분에 있는 텍스트가 그다지 눈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잡아주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30에서 50% 정도 투명도를 잡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렇게 완성본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 완성본 자체, 그러니까 사진을 잘 활용했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슬라이드 작업할 때 사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컷 만들어 놓고 사진 안 쓴다고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도식이나 이런 형태 제 작업 방식은 거의 다 웬만하면 그래프 그릴 거리 없나 약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느낌이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진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좋아하시죠. 저작권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이제 사진들도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도 않는 편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좀 약간은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불호 쪽이거든요.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해서 가능한 좀 제 이미지에는 안 넣으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그래프를 기깔나게 그리는 AI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도식화를 할 수 있는 AI 툴 중에 냅킨 AI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텍스트 입력한 대로 생각지 못한 도식이 잘 나오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입력해도 그러면 이거는 한번 써볼만 하겠다 싶은 게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원체 파워포인트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파워포인트로 얼추 작업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실 도식화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식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더 쉽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더 배워야 되겠죠.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로 원체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던 입장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파워포인트가 너무 쉬워졌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렇게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스타일이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가면서 이게 발전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이 디자인이 맞을 수 있어요. 도식화에.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 상으로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을 메인으로 뽑아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각자 내용들을 상단에다가 두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그러면 슬라이드를 차지하는 텍스트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배경의 도식을 조금 더 크게 잡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배경 이미지를 써주시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필요한 내용들에 따라서 디자인 요소가 더해져 있다. 그리고 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정답이 아니다.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보통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또 클라이언트가 저 이 장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바꿔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바꿔야 되는 장표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장표들마다 하나하나 너무 애착 가지시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이미지를 상황과 함께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뉴스레터로 전달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업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자료 보시고 제 뉴스레터도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유튜브의 유형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보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강의 이외에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바꿔보고 다른 영상들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한 번씩 생각나시면 들러주시고 좀 저장할 만하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괜찮으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디자이너 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